교단산하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를 선언해 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지지 철회를 위해 설립한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차금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30 세대의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재정 문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독교 청년단체의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가 사라져가는 밥상 교제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강원 산불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김진표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차기 회장 후보로 이채익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조건부로 퀴어 축제 개최를 승인한 이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역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진보교단으로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2020년 교단산하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지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한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역차별을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을 막기 위해 교단 내 일치된 목소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1박 2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계에서 대표적인 진보교단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계속된 내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7월 교단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단독으로 차별금지법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진 겁니다. 당시 지지 선언이 교단 전체의 의견처럼 비춰지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라는 오해가 생겨나 피해를 입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회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한 것이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책위원회에는 160여 개 교회와 목회자, 장로 217명이 연대하고 있지만 교단 내 1,700여 개 교회의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주관하며 입법을 막기 위해 교단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교사위원회 일부의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 마치 전체인 것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기장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명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이날 기도회에는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거룩성 회복협의회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감리교단 내에도 일부 존재하는 차별금지법 지지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규탄에 나서고 있어 교단 내 목소리가 일치하자는 데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알려주는 강의에 앞서온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교수가 강의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리 기장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서 명시상부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그 기장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교단 안에서 발을 사실 붙이기가 어려워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6차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대책위원회. 오는 9월 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교단의 공식 입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책위원장 김창환 목사는 감리교를 포함한 다른 교단들과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청년층의 비투 문제도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독교적 관점을 토대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세대들을 돕기 위한 교회와 단체의 후원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 세대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가계부채는 전체 26%인 485조 5,450억 규모에 달했습니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청년들의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기독청년단체 청년회들은 지난 2021년 청년 미래은행을 발족했습니다. 1:1 상담과 재정교육으로 악순환을 막고 대출과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진행하고 있고요. 행복한 목돈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 빌려요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코칭을 더불어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비전에 공감해 청년 미래은행을 돕는 네트워크도 구성됐습니다. 시티미션교회 하나금융과 개인 기업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티미션교회는 기독교의 사회적 공헌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 여기며 청년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청년들의 재정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4억 원을 후원해왔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더 망이나 현실적인 것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도움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청년회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소하고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재정관과 금융관을 심어주고 이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우리가 더 창대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스타벅스 CEO가 꼭 지키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는 건데요.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처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어야 가정이 회복된다고 강조하는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인구 총조사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전국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졌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도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가 주관한 예즈덤 행밥 말씀 체험 컨퍼런스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 간 거리도 멀어졌지만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일은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교육연구소는 예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예즈덤과 행복말씀 밥상을 줄인 행밥의 합성어인 예즈덤 행밥은 함께 밥을 먹으며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가정이 회복된다고 설명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자리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거기서 다음 세대와 세대 간과 그리고 교회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행밥의 중요한 어떤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즈덤 행밥은 가정이란 작은 교회가 바로 설 때 개인은 물론 교회와 세상을 향한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치 아래 만들어진 말씀 교육 콘텐츠입니다. 교육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날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온 가족은 밥상에 둘러앉아 기도로 시작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강사로 나선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의 발견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모임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밥상 규제를 통해 교회의 원형인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교회는 새롭게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컨퍼런스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문화와 전도, 코로나 이후의 과제와 비전 강의를 통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밥상 교제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강원 산불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금에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모금한 5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협력해 진행되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은 전소된 가구의 생존 여건 마련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은 지난달 30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국교회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계와 함께 매년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해온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의 회장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회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구티비 취재 결과 국회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90% 이상의 확률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회 조찬기도회 차기 회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회 조찬기도회 측은 다음 주 중 상임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거쳐 차기 회장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 소리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ICC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김정은 위원장 등 3명을 지목했습니다. ICC의 제프 킹 대표는 김씨 왕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전국의 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역하는 국제어린이전도협회 CEF 국제이사회가 지난 1일 자로협회의 새 총재에 한국인 조정환 목사를 지명했습니다. 신임 총재직을 수락한 조 목사는 리스 카우프만 현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있는 CEF 국제본부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조 목사는 1988년 창원 CEF에서의 사역으로 어린이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CEF 한국본부 운영총무, CEF 스리랑카 선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이전 한 해 약 75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허준희 교수가 한국계 처음으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며 수학계의 최고 권위상으로 꼽힙니다. 1936년에 제정된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세계 수학자 대회를 열어 새로운 수학 분야를 개척한 만 40세 이하의 젊은 학자 최대 4명에게 수여합니다. 허준희 교수는 대수 기하학을 이용해 조합론 분야에서 다수의 난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해 81.8%였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에는 60%대로 낮출 수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습니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22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연료비 증가가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한 달 만에 94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로 전월 말에 비해 94억 3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2008년 11월에 117억 5천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한은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와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이 줄고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교회에서 기념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옥상에서 거리를 향해 자동 소총을 난사한 혐의로 로버트 E. 크리모 3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월별 무역 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5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0.5%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2.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0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3,5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 등 에너지 공급 국가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로 수출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탈리아가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북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각 4일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 등 포강 주변 5개 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농업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가뭄 피해 농가에 우리 돈 약 492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 지역 가정과 기업에 배급제와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7조 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각 부처 장관에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 200억 리알, 우리 돈 약 6조 9천억 원을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 예산 중 약 40억 리알,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은 서민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태풍 차바와 에어리가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습도까지 높겠습니다. 목요일 오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9도, 대전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 30도, 제주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끝나고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방송됩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처럼 고난 속에서도 가족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